안녕하세요. 우리 우등생 해법 국어 6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 6학년 1학기 국어 과정을 선생님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반갑고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요, 어떤 문제를 푸실 거냐 하면은 우리 교재 뒤로 쭉 넘겨보시면 또 시험 대비를 위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가 단원별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풀이 위주로 수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단원별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또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는지 미리 좀 보고 선생님 수업 들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각 단원의 중요한 내용은 선생님이요 또 짚어드리면서 문제풀이 할 거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래요. 오늘 1단원입니다. 상상의 세계. 네, 이 1단원에서 여러분 어떤 내용 배우셨나요? 먼저 드라마. 그렇죠. 드라마의 특성도 배우셨을 것이고요. 또 드라마의 뒷내용 예측하는 방법도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읽기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시, 동화, 희곡의 각각의 특성을 배우셨습니다. 이 세 개의 특성 헷갈리면 안 되고요. 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단원의 내용이 좀 많았죠.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복습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칠판으로 가서 시작해 볼게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장면 1의 중요 물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면을 좀 봐야 되겠네. 볼게요. 자, 장면 1 보시면은 이건 뭐냐면 지금 물에 젖은 신문이에요, 여러분. 신문이 물에 젖으면은요, 굉장히 많은 물을 빨아들여서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죠? 240ml 정도의 물을 이렇게 흡수해서 가지고 있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보니까요. 불이 났네요. 프라이팬에 불이 나가지고요. 지금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여기 지금 흰 줄 같은 게 보이지, 얘들아? 이게 뭘까? 네, 마요네즈입니다. 마요네즈를 여기에다가 뿌렸더니요. 이쪽은 불길이 좀 잠잠해졌어요. 그죠? 여기는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반해서 마요네즈로 이렇게 산소를 차단하면 불이 꺼지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장면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김밀이라는 아이죠. 네, 이 밀이라는 친구가요. 굉장히 머리도 좋고요. 또 미래를 보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신기한 능력이죠? 그런데 미래를 보는 능력이 그냥 다 미래를 쫙 펼쳐서 그냥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쫙 보여주는 그런 능력은 아니고요. 어떤 단편적인 장면 하나하나만 딱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밀이라는 친구하고 이 친구의 또 친구들이 있어요.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이 단편적인 장면 하나하나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서 위험한 사건을 이렇게 좀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시 문제로 가볼게요. 1의 중요 물건은 신문이었습니다. 물에 젖은 신문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고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드라마의 장면을 하나씩 보면서 뒤에 이어질 내용 예측하실 때 중요한 물건이 무엇인가 확인을 해 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장면 2 아까 보셨죠? 대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 호떡에 마요네즈를 넣으면 맛있어. 아닙니다. 마요네즈를 기름 대신 사용할 수 있어도 아니고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 마요네즈를 넣으면 산소가 차단돼가지고요. 불을 끌 수가 있다는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5번 한번 읽어볼까요? 마요네즈가 산소를 차단하면서 불이 꺼진 거야. 그렇지, 5번. 그래서 너희들 어떤 과학 프로그램, 텔레비전 이런 데서 본 적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부엌에서 프라이팬이나 냄비에서 요리를 하다가 불이 확 갑자기 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냉장고에서 마요네즈를 꺼내세요. 그래가지고 마요네즈를 쭉 뿌려주면은요, 이 마요네즈가 산소를 막아주는 거지, 산소가 없으면 더 이상 불이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불을 끌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또 위험한 상황에서 써먹을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은 3번 문제로 가볼게요. 3번.
장면 1과 2를 보고 이어질 내용을 예측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했네요. 이어질 내용 한번 생각해보자. 1번, 주인공이 호떡을 굽는 내용이 나올까? 아니겠죠. 2번, 물에 젖은 신문으로 불을 끄는 내용이 나올까? 네,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1번에 물에 젖은 신문 그 장면이 나왔죠. 호떡을 맛있게 먹는 장면 아니고요. 주인공이 호떡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장면 아니고요. 네, 마요네즈를 사는 것도 좀 어울리지 않겠네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젖은 신문이 나왔다는 걸 기억을 하면서 정답 2번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네, 골라주셨죠? 자, 다음은 우리 이제 문제 넘겨볼게요. 4번 문제로 가봅니다. 4번 문제를 푸시기 위해서 우리가 또 점프라는 역사 드라마의 장면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방영된 역사 드라마인데요. 여기 주인공 유빈이가 나와요. 그죠? 이 유빈이가 역사 여행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 물건 보이시나요? 네, 요거 뭐예요, 여러분? 경주에 가면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첨성대예요. 이 첨성대에서 신라 사람들은 천문 관측,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별도 보고 달도 보고 이렇게 관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첨성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건을 한번 볼까요? 여기 여자, 남자 보이고요. 이 남자 아저씨가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첨성대를. 그죠? 네. 지금 이 인물들이 누구냐면요. 아랑하고 염종이에요. 이 여자가 아랑이고 남자가 염종인데요. 아랑은 그 천문학 방에서요.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남자는 천문학 방의 관리자,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좀 실력이 부족했대요. 이 아랑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인데도 천문학에 관한 어떤 그 지식이 좀 많았는데요. 염종은 자기 실력이 부족하니까 아랑이 만든 첨성대를 확 깨뜨려버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대화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만들었다는 것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아랑이 부탁을 하니까 염종이 누가 만들었는지가 뭐가 그리 중요해? 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아랑이 만들었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쵸? 자기보다 좀 뭔가 천문학에 관한 지식과 실력이 뛰어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거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대화 내용까지 엿보면서 어떤 내용일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보죠. 4번 중요 물건은 무엇이었나요? 맨 위에서 우리가 중요 물건 하나 봤습니다. 뭐였죠? 그렇죠. 첨성대였습니다. 첨성대라고 중요 물건 쓰시고요. 네, 다음은 5번 문제. 다음에 알맞은 것을 보기 위해서 찾아 기호를 쓰시오 했습니다. 기억,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 사라짐. 니은, 남자인 염종이 여자인 아랑을 무시함. 디귿, 염종이 아랑의 발명품인 첨성대를 가로채기 어렵게 되자 부수어버림.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그럼 우리 하나하나 넣어볼게요. 사건은 뭐였나요? 그렇죠. 디귿의 내용이죠. 자기가 이렇게 가로채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던지고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대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죠. 무시하는구나. 니은 요거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질 내용은 뭐가 이어질까? 기억. 네. 나중에 이 첨성대를 아랑이 발명했다는 걸 알게 되고요.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뒷내용까지 예측을 해봤어요. 드라마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뒷내용 이제 예측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다음 6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와 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는 시가 나와 있네요. 시 한번 읽어볼까요? 플립은 퍽도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어요. 우리가 플립이라고 그를 부를 때는 우리들의 입 속에서는 푸른 휘파람 소리가 나거든요. 너희도 한번 해봐. 플립, 플립, 플립. 이렇게 소리를 내보면은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 피읍에서요, 휘파람 부는 그런 소리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푸른 빛이 또 떠올리기도 해요. 그러면서 푸른 플립하고 또 연결이 되죠. 요런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다음, 바람이 부는 날의 풀잎들은 왜 저리 몸을 흔들까요? 소나기가 오는 날의 풀잎들은 왜 저리 또 몸을 통통거릴까요? 네, 바람이 불고 소나기가 내리면은 풀잎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몸이 흔들리겠죠. 근데 이리저리 흔들리긴 하지만 꺾이지는 않잖아요. 그쵸? 이렇게 꺾이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생명력, 순수하고 또 소박한 생명력도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나로 가볼게요. 꿈을 찍는 사진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나는 꿈을 찍는 사진관을 찾은 것입니다. 이런 산중에는 어울리지 않으리만큼 커다랗고 훌륭한 양옥집이었습니다. 벽과 창문만이 아니라 지붕까지 새하얀 집. 다만 정문에 커다랗게 써붙인 꿈을 찍는 사진관이라는 7글자만이 파란 하늘빛이었습니다. 했네요. 네, 여러분도 한번 이 내용을 통해서 상상을 해보세요. 산속에 꿈을 찍는 사진관이 있는데 지붕까지 새하얀 그런 집이고요. 이 글자만 파란 하늘빛이라고 합니다. 네, 그림 그려볼 수 있겠죠? 이제 우리 문제 볼게요. 6번. 글, 가와 나 중에서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많은 뜻이 담긴 글의 기호를 쓰시오 했네요. 중요한 문제죠. 함축적으로 표현돼가지고 그 짤막한 글 속에 여러 가지 뜻이 막 많이 담겨 있었어. 그게 뭐였지? 가였어요. 가가 뭐라고요? 그래요. 시예요. 시. 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함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짤막한 시를 배울 때 우리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뜻이 막 들어있다고 막 옆에다 필기하면서 공부합니다. 그죠? 네, 이렇게 시 속에는요, 함축적이고 간결한 언어 속에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다고요. 아까 우리 풀잎 하면은 그 안에서 뭐 휘파람, 피읍을 통해서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도 들고, 또 풀잎 푸르다 해가지고 푸른 풀잎도 연상이 되고, 이런 얘기 했지요. 그리고 꺾이지 않는 이 풀잎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순수하고 소박한 생명력도 느껴볼 수 있어.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시 속에 함축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뜻이 다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시는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을 한다. 그리고 운율이 느껴진다. 머릿속으로 시의 그 장면, 그 풀잎의 장면, 이런 것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이런 것이 시의 중요한 특징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정답 가라고 적으셨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넘겨서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기역과 같이 표현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했네요. 기역, 선생님이 여러 번 설명을 했죠. 풀잎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볼까요? 풀잎이 바람에 쉽게 꺾여서 아니고요. 풀잎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도 아니고요. 글자 수가 일정한 것도 아니고 자꾸 반복돼서도 아니고요. 요거 봐봐. 풀잎을 발음할 때 피읍 소리가 휘파람 불 때 소리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 피읍에서 휘파람 소리를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고 꼭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푸른 휘파람 소리가 난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정답 5번이 되겠고요. 네,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면서 또 시를 낭송하면서 여러 번 이 얘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시험에도 잘 나온다는 얘기니까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지?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넘겨서 다음 8번 문제 볼게요. 그 나에서 앞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장소. 앞으로 어디에서 이야기가 이어질까? 지금 뭘 찾았다 그랬니? 꿈을 찍는 사진관을 마침내 찾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진관의 모습을 쭉 써놨죠. 그럼 이제 사진관에 들어가서 그 다음 이야기가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장소는 꿈을 찍는 사진관이다. 꿈을 찍는 사진관이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정말 이런 사진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얘들아. 그치? 아주 멋진 꿈을 사진으로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을 사진으로 확인하고 또 사진으로 이루고 할 수 있을 텐데 참 멋진 곳이다라는 생각